자전거 톱니바퀴 부분을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톱니바퀴는 어, 기존의 것을 좀 더 얇게 만들어 가지고 두 장을 합쳐 놓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두 장을 합쳐 넣어서 하나의 톱니바퀴 구조로 들어가고 체인이 그것에 들어가서 맞물려 갖고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전 세계에 있어서 하나의 특허일 수도 있는데, 톱니바퀴를 얇은 거를 두 장을 하나로 합쳐줘서 하나의 구조로 만든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게 두 장에 돌아가는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인이 그 안에 걸고, 그리고 이제 뒷바퀴에 있는 지름을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데, 뭐 회사별로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1화는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2화는 그보다 약간 뒷바퀴를, 톱니바퀴를 적게 만드는 겁니다. 3화는 기존대로 그냥 작게 만드는,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해서 회사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톱니바퀴는 기존의 톱니바퀴를 좀 얇게 만들어서 두 장을 하나로 붙여 놓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완전히 그걸 이렇게 결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두 장이 여기 체인 안에서 확실하게 맞물리면서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고요. 체인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보완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이제 기어 구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 양쪽이겠죠. 양쪽에서 이 톱니바퀴를 이렇게 톱니바퀴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양쪽에서 톱니바퀴 두께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 1화는 그냥 현재 있는 방식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이렇게 2화는 양쪽에서 체인이 들어가는 구조. 그래서 체인이 두 개인 구조 있죠. 톱니바퀴가 양쪽으로 들어가서 이 양쪽의 톱니바퀴가 같이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양쪽에서 이렇게 체인을 연결해서 하는 구조, 이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그거보다 이 체인 구조를 갖다가 여기다가 톱니바퀴가 있잖아요. 톱니바퀴가 있으면 여기 톱니바퀴를 한쪽 더 해가지고 똑같은 톱니바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쪽 부분에 한쪽만. 그래서 체인이 한쪽 부분은 좀 더 이렇게 가볍고, 이쪽 체인은 가벼우나 돌릴 수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쪽 한쪽 부분에 체인이 두 개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체인 하나하고 체인 두 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 부분으로. 그럼 오른쪽에서 좀 더 힘이 많이 들겠죠. 아니면 양쪽으로 붙여놔도 상관없겠고요. 이런 자전거 구조입니다. 1화는 양쪽에서 그냥 체인을 걸어주는 거예요. 양쪽에 톱니바퀴가 있고, 양쪽에서 오른발 왼발 할 것 없이 오른발 왼발을 같이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같이 돌려주는 겁니다. 같은 비율로.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제 2화는 지금 한쪽만 그냥 톱니바퀴를 하는데, 톱니바퀴를 톱니바퀴를 두 개를 한쪽에 넣는 거예요. 한쪽에 넣고, 하나는 그 체인이 좀 더 기존의 거 그대로 하고, 하나는 좀 더 체인이 가벼운 거. 톱니바퀴 비율은 똑같습니다. 뒷부분을 더 작게 하든지, 그럼 회사 마음대로 하세요. 똑같이 해도 상관없고, 보다 약간 앞에 것이 약간 크고 이거 뒤에 것이 약간 적은 정도, 그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율이 어쩌면 가장 좋을지 몰라요. 지금 있는, 제가 보기에는 저기 너무 그 지름이, 톱니바퀴 뒷바퀴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자전거 체인이 벗겨지는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냥 뭐가 좀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고장이 많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 자전거는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톱니바퀴를 감싸가지고 톱니바퀴가 고정되게 하는 힘이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톱니바퀴가 고정되게 하는 힘이 없어서 기존에 노출된 톱니바퀴 구조로 가신다면, 그렇죠, 그냥 톱니바퀴 두 개로 그냥 얇은 거를, 기존에가 무게가 크게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얇은 거를 두 장을 붙여서 견고하게 체인과 맞물리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톱니바퀴 구조가 앞 뒤에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전 세계 특허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톱니바퀴를 외부에서 감싸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톱니바퀴 혼자서 힘을 받치다 보니까
이게 잘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힘의 작용이라는 게 항상 똑바로 기계처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힘의 작용이 불규칙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체인이 빠지는 원인이 돼요. 체인을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위에를 통으로 이렇게 딱 감싸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톱니바퀴를 밖에서 잡아주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해가 가시죠? 톱니바퀴가 밖에서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라. 뭐 회사별로 형태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형태와 디자인을 등록하려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가 완전히 톱니바퀴 혼자서 힘을 받지 않도록 톱니바퀴를 양쪽에서 잡아주는 구조가 필요하다. 톱니바퀴를 딱 고정시켜갖고 힘이 톱니바퀴 혼자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톱니바퀴를 그렇지 일종의 부목 효과를 대는 거죠. 부목 효과를 뭐 양쪽에서 얇은 걸로 두 개로 딱 대든지 힘을 좀 분산을 시켜줘야 된다. 힘의 작용을 톱니바퀴 혼자서 받고 있다. 그게 이제 좀 이 제품에 있어서 자전거 제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령 이런 원형 구조 안에서 톱니바퀴가 이 안에서만 돌아가게끔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톱니바퀴 혼자서 힘을 받는 구조는 톱니바퀴가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인이 벗겨지는 겁니다. 톱니바퀴가 이 안을 돌아가고 여기서 양쪽에서 잡아주고 톱니바퀴가 그 안에서 일정 비율로 계속 규칙적으로 돌아가도록 잡아주는 구조가 앞바퀴 뒷바퀴에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톱니바퀴는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톱니바퀴는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전체 톱니바퀴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상치 못하게 톱니바퀴 혼자서 이렇게 힘을 받다 보니까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럼 이게 체인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톱니바퀴를 양쪽에서 잡아주고 톱니바퀴 안에서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양쪽에 잡아주는 장치. 이해가 가시죠? 가령 기차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차 이렇게 바퀴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레일이 있고 기차가 이렇게 보면 기차 바퀴가 이렇게 레일을 갖다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레일과 맞물려 갖고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자전거 전체 무게가 있으니까 가벼운 소재로 해서 톱니바퀴 혼자 이것을 힘을 받치지 않도록 기차 레일처럼 이렇게 양쪽에서 그 안에서 톱니바퀴가 움직이도록 해요. 근데 기차 레일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톱니바퀴가 안쪽에서 딱 양쪽에서 지지대가 부목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한다는 거죠. 톱니바퀴를. 톱니바퀴는 그 안에서 이게 양쪽 빼가지고 톱니바퀴에 장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실제 부분 만들 때는 여기서 잡아가지고 톱니바퀴는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양쪽에서 딱 잡아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구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벼운 소재로 하든가 뭐든 간에 기존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체인이 잘 벗겨지지 않은 채 자전거 고장나면 그렇죠. 이 부분이 제일 고장이 많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동차의 회전축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층층이 구조로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자동차의 바퀴를 돌리는 부분에 들어간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런 식의 구조가 있어가지고 디스크 브레이크 자동차 디스크 브레이크도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얇게 만들든지 어떻게 층층층해서 적은 힘이 큰 힘으로 증폭이 되는 구조예요. 양쪽으로 자동차 디스크 브레이크는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회전축이 여기 있다 그러면 그렇죠. 회전의 힘이 여기서 증폭돼 가지고 자동차 바퀴를 돌려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자전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층층층 적은 힘으로 증폭시키는 구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금의 자전거 축 뭐 이렇게 축바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까지 자전거는 잘 굴러왔으니까 그러나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제품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너무 비율이 차이 나는 거예요. 앞바퀴하고 뒷바퀴의 톱니바퀴 지름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 자전거가 움직인다는 거죠. 돌아가긴 돌아가나 무리하게 움직여서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지름을, 톱니바퀴를 거의 엇비슷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앞바퀴가 좀, 그러니까 앞바퀴가 좀 크더라도 뒷바퀴도 그리 맞춰서 좀 작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든가, 앞바퀴 뒷바퀴를 아예 동시에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이렇게 부목 효과로 해서 톱니바퀴가 이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흔들흔들 거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두 바퀴가 같아도 전혀 문제없이 움직일 것이다. 체인이 잘 벗겨지지 않을 것, 기존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체에 있어서 프레임이 있어서 제가 대나무, 그렇죠, 이게 매듭 구조로 해가지고 골프채에도 이렇게 매듭 구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치듯이 이 매듭 구조를 넣어주면은, 그렇죠, 힘이 그 프레임 자체가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자전거가 굉장히 빠르게 나가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힘이 축적하고 증폭시킨다. 이렇게 사람이 안장에 앉았을 때 그 힘을 갖다가, 그렇죠, 바퀴 혼자서 받는 것보다는 이런 자전거 프레임에다 대나무 매듭처럼 밴딩을 하나씩 넣어주면 그 자체가 튼튼해지고 힘을 분산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프레임들의 이런 의미 없어 보이는 대나무 매듭 구조를 밴딩식으로, 그 회사별로 뭐 이렇게 그게 두껍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 자전거 무게는 가벼워야 되니까. 그래서 밴딩식으로 감아줘가지고 전체 프레임을 튼튼하게 만들어줘라.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